안녕하세요. 비즈솔루션 본부 CS 강사 장혜진, 정소진 찐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법정 필수교육 제2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교육, 무겁고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기에 이번 시간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교육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기준. 둘째, 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 셋째, 직장 내 성희롱의 신고와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성희롱의 정의와 기준입니다. 과거 성희롱 피해자 인식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음을 회사에 알리더라도 오히려 믿어주기는커녕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나무라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며 이런 일이 내부에 있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감추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회사가 많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의 인식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타인들의 시선보다는 나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사는 나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라는 인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신고하는 경우가 늘긴 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도 직원들이 성희롱 피해 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성희롱 피해 시 남성의 경우는 88%, 여성의 경우는 78%가 참고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남성은 에이, 남자가 무슨 성희롱을 당해 라며 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는 성희롱 가해자가 아무래도 상급자였기 때문에 권력 차이에 인한 이유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희롱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왜 매년마다 받아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은 누군가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에 무관심한 조직 문화에서 발생합니다.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인력 손실을 겪게 되며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 능력이 저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 간의 갈등으로 조직의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업의 조직 문화 퇴보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하게 되고 기업의 이미지 손상 등으로 경제력이 저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건이 커지기 전에 회사가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성희롱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폭력은 피해가 심각한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가벼운 피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의 공통점으로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조건으로는 이와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성희롱의 행위자,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 행위자는 바로 피해자가 속한 회사의 사업주, 그리고 그 회사의 상급자, 동료들을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 근로자이지만 남녀 모든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사업장 내부 및 근무 시간뿐 아니라 사업장 밖이나 근무 시간 외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장 중인 차 안, 업무와 관련 있는 회식 장소, 야유회 장소, 업무 협의를 위해 불러내어 밖에서 만난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 등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모두 직장 내 성희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성적 의미가 내포된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친해지려고 한 것뿐인데 상대방의 피해의식이다. 또한 아들 같아서, 딸 같아서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나는 친해지려고 한 농담이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성립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희롱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데요. 강사님, 혹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사회가 많이 발전하였지만 우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흔히 여자답게 남자답게 말하는 사회 문화적인 구조나 오랜 기간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성별 간의 차별과 불리한 대우 등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해 스스로 체크해보고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답게, 여자답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강사님은 남자답게, 여자답게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남자답게라고 하면 아무래도 힘이 세다, 멋지다, 정숙이, 젠틀 등등의 단어가 떠오르네요. 반대로 여자답게라고 하면 하일, 섹시, 귀엽다, 애교 등등이 떠오르고요. 세상에 남자다운 행동, 여자다운 행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행동이나 취향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답게, 여자답게라는 고정관념 틀 안에서 길러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제는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아니라 나답게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희롱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직장 내 성희롱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입사한 정소진입니다. 오, 소진 씨. 내가 자기 이뻐서 부른 거 알지?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역시 내 안목은 탁월했어. 응? 앞으로 잘해보자고. 네네, 팀장님. 네. 아이고, 손도 고와. 아이고, 참나.
팀장님, 어머 깜짝아. 어제 실수했다며?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남의 엉덩이 이렇게 때리시면 내가 뭐? 내가 그랬나? 이게 뭐 성희롱인가? 얘가 그랬는데 왜 그래? 아니 소진 씨 왜 이렇게 유난이야? 응? 우선 신체적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성적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이나 업무 중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그리고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희롱은 업무 과정에서 격려를 한다는 핑계로 머리나 등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손금을 봐준다면서 손을 끌어당겨 손을 주물럭거리거나 손깍지를 끼는 행위 등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피곤? 어? 정들이 어제 뭐 했어? 팀장님, 저 어제 그냥 운동을 운동? 남자친구랑 그러는 애구나. 아니요 팀장님, 저 어제 혼자 운동했어요. 알았어. 모든 운동은 적당히 해야 되는 건데. 정들이 흰머리 네. 새치 아, 이거 네. 뭐야? 그냥 노아의 일종. 설마 한번 갔다 온 거야? 팀장님. 애기라도. 너무 장난이 지나치신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정들이. 농이야 농. 정들이 이따 회식 때 말이야. 남자에게 복분자는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응? 두 번째는 말로 하는 성희롱인데요.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이죠. 아무도 안 웃는데 본인만 재밌는 썰렁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괜히 멀쩡히 있는 사람의 외모를 굳이 평가하거나 어제랑 옷이 똑같네.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난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만나더라. 내 옆에 앉아 하면서 남자 상급자 옆에 앉히거나 저도 신입 때 겪어봤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희롱입니다. 아유 좋다. 비키니 만든 사람은 상을 좋아해. 위아래 따로따로. 김사원 여친 몸매도 이 정도는 하지. 아주 좋아. 확대. 아니 회사에서 뭘 그렇게 어머! 무슨 회사에서 이런 걸 봐요? 회사니까 보는 거지. 아유 뭔 소리야. 팀장님, 이건 아니죠. 응? 아니 정사원 자리에도 남자들 사진 그렇게 많던데 뭐가 달라? 아니 어떻게 우리 애기들이랑 이 사진을 비교를 해요? 뭐가 다른 거지? 확대. 남자들 훌러덩 벗으면 다들 좋아하면서 뭐가 다른 거지? 세 번째는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이 뭐지? 싶으실 텐데 조금은 생소하신가요? 사실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들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이 더욱 문제인 게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가장 이런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나날이 심각해지는 것이 바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문제입니다. 얼마 전엔 사회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엠번방 사건을 다들 아시죠? 어린 여학생들과 여성들을 성적으로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학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버닝썬 사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사건들이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에 대한 경우였었죠. 이런 불법 촬영은요, 영구 삭제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영상을 받아서 자기 컴퓨터에 다운을 받고 또 유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몰래하는 촬영은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가 될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나아가서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정말
더 큰 중대한 범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성희롱의 행위에는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기타 성희롱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찍거나 보여주거나 음란물을 보이거나 우리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고요. 누군가에게 말하기 두렵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하고 계시나요? 힘들어하고 있을 당신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신고와 예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주의 의무인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9조 2항에 나와 있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입니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의무입니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을 개시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개시의 의무입니다. 다음은 사업주의 의무와 위반 시 제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희롱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피해자들은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하고요. 타인과 의견을 공유하거나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하고 성희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장이나 파트장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를 하도록 합니다.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공통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활 속 음담 배설 등 자제. 둘째, 불필요한 신체 접촉 자제. 셋째, 업무의 단둘이 사적인 만남 자제. 제3자의 경우 성희롱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현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대응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통해 협조하여 2차, 3차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남성 피해자들도 늘고 있고 동성 간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녀 누구 할 거 없이 모두에게 주의가 필요한데요. 핵심은 크게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주고 말을 조금만 조심하고 손을 조금만 조심하고 행동을 조금만 조심하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의 인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켜주는 자세가 생활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부고충 처리 담당 부서로 이메일 발송과 신고처로 연락을 하는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상황에 대한 경위, 장소나 사건, 일회수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접수를 할 때에는 육하 원칙을 기본으로 사실적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이제서야 신고해요? 그 정도 행위는 그다지 불편할 것 같지 않은데 문제 삼는 건가요? 그땐 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나요? 그 정도로 원하는 징계를 하기가 어려워요. 징계에 대한 수위를 예단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행위자가 이걸로 경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부인에게 이혼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알고 있나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 어떠세요? 나도 언젠가 모르게 한 것 같아 라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힘든 건 피해자, 바로 본인입니다. 오늘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사례,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나요?
조직의 건강함은 우리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하여 우리 모두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근절,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솔루션 본부 장혜진, 정소진 찐찐 강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